도구의 인간이다. 이 말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야. 이 도구의 인간이란 말은 인간은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는 인간, 만드는 인간, 생산하는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나 연장, 이것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야. 그것이 지금 현대의 모든 기기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영상상으로 만난 것도 도구의 인간이 가능한 것이야. 그렇죠?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찍어가지고, 그걸 전송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대목이야. 이것이 바로 유무형의 도구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물론, 유형의 도구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무형의 도구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겠죠. 예컨대 이제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무형의 도구가 됩니다. 여하튼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희의 인간. 여기는 유희가 우리가 그냥 논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유희라는 것은 물론 노는 거죠. 노는 거지만은 특히 예술적인 것. 이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스포츠 이런 걸 즐기잖아.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예술적인 창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유희입니다. 단순히 논다는 것이 아니야. 논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인간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사회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면 절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이 살아야 사회인 것이야. 그래서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살며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 사회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그러면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규범이 있고 거기 따라가야 되겠지. 그게 사회적 존재야. 자,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냐 없냐 라고 말한다면 물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은 동물하고 진배 없습니다. 결국 무엇밖에 안 하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만 하잖아. 그런데 사람은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원래 그 사회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혹은 뭐 정치적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뭐 칸트 같은 사람도 인간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실적 존재인데 이른바 독일어로 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렌으로 만들어준 것, 졸렌이 되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이다. 자인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야.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 되는 것이 존레인지, 사회 제도를 지키고 마땅히 뭐 도덕을 지키고 이렇게. 그게 사회적 존재의 3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인간은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고 전수하며 목적의식 및 사회 규범을 통한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 존재. 그 다음에 문화적 존재. 이제 사회적 존재하고 문화적 존재는 사실은 같이 묶어서 가는 것입니다만은 이 문화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문화를 내자로 말하면 생활 양식이라 그래요. 이런 모든 생활 양식의 총체를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우리가 문화 속에 참여하고 또 문화를 후대에 전수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야. 끊임없이 우리가 사회에 있는 모든 생활 양식 우리 앞선 세대는 배웠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그래서 그 사회가 꾸려진 것이야. 문화적 존재라는 것은 즉 사회화가 된 존재를 문화적 존재라고 해요.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 같은 것이야 사실은. 마지막으로 윤리, 도덕적 존재. 이건 인간만이 특징이죠. 이것은 윤리, 도덕적 존재는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이게 동물하고 차이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윤리, 도덕적입니다.
자, 만약에 혼자 산다면 윤리 도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로운 고도에 떨어졌다 합시다. 어떤 섬에 윤리 필요할까? 내가 혼자 있는데 내가 옷을 벗고 살든지, 내가 훔쳐먹는다는 개념이 없겠지. 어떤 건 땅에서 파서 먹든지 간에 전혀 윤리 도덕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한 사람만 더 나같이 똑같이 떨어져서 온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윤리 도덕이 필요한 것이야. 즉 그래서 윤리 도덕 존재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징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더불어 사니까 윤리 도덕이 존재한 것이야. 혼자 산다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말한 것이 윤리 도덕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 특징별로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5가지로 봤어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 유희 예술 창조 활동. 더불어 사는 것이고, 생활 양식을 전수하고 윤리 도덕적이고.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본 5가지 양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인간관 돼가지고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성악설 이렇게 했는데 백지설이라고 말하고. 자, 먼저 성선설 보세요. 자, 인간은 생득적으로, 생득적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지. 생득이니까. 이 생득적으로 착한 성품, 이렇게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겠죠.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부터 착한 존재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착한 존재였는데 나중에 악하게 됐다라는 말도 있죠. 특히 이 성선설에 대해서는 서양에서는 루소, 동양에서는 맹자인데, 제가 아까 맹자의 사단, 사덕을 이야기했어요.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물주의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는 선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야. 그래서 조물주의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는 선했는데 인간의 손으로 넘겨지면서 악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선하게 만들자. 무엇으로? 교육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선설. 아까 맹자의 사단, 사덕, 역시 성선설이죠. 이렇게 보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 악한 존재다. 응? 인간의 본성이나 감성적 욕구가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성악. 성악설은 서양에서는 홉스가 이야기했어요. 홉스, 세네카 그런데, 홉스가 이런 얘기 했죠. 인간을 만약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자연 상태에 던져놓는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인간이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홉스가 한 말이? 이렇게 하겠잖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연 상태에 던져놓으면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만 있을 뿐이다. 말이야. 그게 성악설이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회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사회 계약서를 홉스가 맨 먼저 들고 나온 거야. 자, 홉스고 우리 동양에서 누굽니까? 순자죠. 성악설이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다. 그래서 순자도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해주자 말이야. 이걸 다시금 선하게 해주자. 그래서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야. 응? 순자도 그렇게 말한 것이야. 악한 존재인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주자는 것이지. 성악.